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은 과거 정권을 용공조작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에 이 세력이, 이 정권이, 그리고 해경이, 국방부도 다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종 용공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줍니다. 그 해수부 공무원의 형과 아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2번 죽이는 일이라고. 근데 이게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월북자이든 아니든 표류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건져 올리고 법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구조도 하지 않고, 북한군은 구조도 하지 않고 바다 위에 몇 시간 띄워놓은 다음에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월북자라고 해도 그 천인공노할 만행이 용서받지 못하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이 정권이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데, 월북자라는 주장이 다 정황증거인데 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슬리퍼를 두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을 했더니 피살자의 신원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북한군이 접근해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느냐 등등 신문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나이, 고향, 소속 등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가 감청을 했으면은 그게 무슨 월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사 살기 위해서 월북자라고 하면은 살려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월북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황당무계한 것은 지난 9월 하순에 이 해경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쫓기듯이 월북자라고 수사 중간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 국방부에 떠넘겨버려요. 그런데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 경찰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동료들은 월북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직후에 동료 선원들을 조사한 이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왜 무시하고 직접 증거가 없는데 월북자로 몰아갔느냐. 이야말로 천인공노할 용공조작입니다. 해경은 지난달 23일에서 24일 사이에 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북 가능성을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게 해경이 어떤 쪽으로 접근을 했느냐 하면은 주로 빚 문제, 이혼 문제, 채무, 이 개인 사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는 겁니다. 게임이나 도박을 좋아했나? 이시와 금전 거래가 있었나? 성격이 어땠나? 이에 선원들은 월북 가능성은 없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면서 이혼과 채무에 따른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채무가 게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 이혼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는데,
월북 가능성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어제도 국회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쉽진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제를 이용할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시의 휴대전화 전원이 물에 빠져 자연적으로 꺼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꺼졌다고 하는데 월북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횡설수설입니다. 그게 왜 월북입니까? 월북과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족을 했던 극단적 선택을 위해서 물에 떨어졌던 어쨌든 이 사람이 조류를 타든 안 타든 그 위치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뛰어들었지만은 우선 목숨이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버둥치다가 그쪽까지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실족해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월북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북 가능성은. 근데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월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국으로 나가서 월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더구나 수십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월북하겠습니까? 저는 월북 가능성을 가장 낮게 봅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하느냐 했더니 이 경찰청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표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의 감청 자료를 가지고, 아까 그 국방부의 감청 자료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월북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무슨 무전으로 아니면 통신을 통해서 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월북하겠다, 나를 구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감청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월북의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자료는 아니고 북한군이 확보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월북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월북하러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목숨 앞에는 무슨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딱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월북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하면은 첫째, 구조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살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다.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마음 편하게 잊어버리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자.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인권 탄압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밝혀서 이 월북자라고 몰아간 자들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일종의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입만 벌리면은 인권하고 민주한 정권 아닙니까? 문재인 앞에는 항상 인권 변호사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멀쩡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고, 더구나 피살되어 가지고 그 가족이 비통에 빠져 있는데 월북자로 뭡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한 국가가 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폐륜입니다. 폐륜입니다. 폐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정권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폐륜입니다.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도적 행태를 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뭘 했습니까? 작년에 목숨을 걸고 탈출해 온 북한 사람, 청년 2사람을 북한에서 살인이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을 가리고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2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아보고 있습니까? 북한에 이 2사람은 절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그 2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그 2사람이 김정은을 피해서 왔으니까 우리로서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김정은을 상전 모시듯 하는 입장에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문재인 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심이 정당화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뭐냐? 이적단체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